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부품에 대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올해도 자칫하면 상반기 내내 SK 하이닉스와는 이제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네, 오늘 모신 분은 반도체 패권 전쟁 책의 저자시죠? 이주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한종회 부회장 갑자기 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일련의 계획들 차질 없이 빚어질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HBM3 공급 지연 어떻습니까? 이 품질 승인 과정에서 주요한 그 난관 원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밝혀진 게 또 있나요? 뭐 당사자들이 그런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전승환도 그랬었고 전현무 부회장도 작년에 비슷한 언급을 했었고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공식화된 것 같고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라면 기존에는 우리가 혹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HBM을 그 스택을 쌓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필링 방식이 달라서 이제 거기에서 혹시 그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HBM이라는 칩이라는 게 이제 D램이니까 그래픽 DDR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동시에 계속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5세대 우리가 보통 원 ABC 할 때 원 B라고 하는 제품 양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D램 자체 칩이 설계부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8개, 12개 스택을 쌓은 HBM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D램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칩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증이 되면 그다음에 스택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그 어떤 상황들 이번에 이제 한종회 부회장이 좀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뭐 차질이 좀 빚어질까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DS 부분하고 MX 부분이 사실은 뭐 운영 자체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D램이나 메모리 쪽의 문제 해결하는 데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뭐 최근에 주총에서 이제 투톱 체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한종희 부회장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요 고객사과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아마 전현 부회장보다는 한종희 부회장 쪽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변화가 커졌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빠르게 메꿀 수 있을지 물론 그 밑에 이제 뭐 노 사장님도 있고 부문장 밑에 여러 가지 MX 부문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표이사였다가 사실은 좀 급이 낮아지는 부분에 있으면 한국도 항상 보면은 외국의 중요한 바이어들이라든지 CEO 회동을 할 때에 급이 안 맞을 경우에 사실 회동 무산되거나 뭔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당분간은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께서 어쨌든 대표이사이시니까 그 역할까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사실 MX 부문 쪽을 계속 해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신 이제 팔로우업하고 고객하고 다시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들이 또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은 이제 공백을 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할 것이다. 뭐 아주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 관세의 내용이 좀 나와야지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관세가 몇몇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등 몇 개 품목에 한정되어서 국가별로 이렇게 관세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딱히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것에만 사실은 그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인데 근데 그보다는 지금 오히려 중국 쪽의 보편적 관세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기존 관세에서 25%포인트 이제 인상된 부분이 있고 이게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쪽의 관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미국에 가고 그 부분품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부품에 대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 영향이 훨씬 큰 거죠. 미국 직수출하는 물량으로서 이제 감소된 효과보다는. 그래서 관세 4월 2일 하는 게 반도체라는 품목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쪽의 효과가 좀 더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오늘 시장에서 반응은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금 10시 50분 기준으로 2.7%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어쨌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며칠 샀다 또 며칠 팔았다라는 패턴을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투심이 바뀌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만 놓고 보면 5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000원 정도가 오른 상황이에요. 6만 1,000원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의 오른 상승폭이랑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몇 주간 보면은 그래서 아마도 이 영향이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것도 한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론 자체는 실적 발표할 당일날 6%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에 시간 외에서 또 8% 급락하는 그냥 천당같이 오가는 이제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영향이 있었고 2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분기 가이던스가 되겠죠.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보다는 최근에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제 1분기와 2분기 반도체 메모리 가격 전망치들을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1분기에는 모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2분기에 에어에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반면에 HBM이 아닌 다른 제품, 모바일이나 그래픽이나 PC라든지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결국에는 HBM 비중이 높은 기업들하고 HBM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은 기업하고 실적 양극화는 작년과 비슷한 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풍향계가 되어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실 실적에서 소외됐었잖아요. HBM의 그 굉장히 좋은 랠리에서 소외됐었는데 올해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가지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반, 이제 우려 반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제 확실한 시그널이 온 건 없어요. 제품 발표라든지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 같은 건 없는데 지금 그래도 올해 HBM 시장에 대한 여전히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건 그 관세의 이 어떤 충격을 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 아주 좀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현대차는 31조를 4년간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투자 이건 바이든 때부터 있었기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칩스법을 손질하겠다라는 이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의 의견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서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을 100% 집행할지 아니면 깎을지 아예 안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어쨌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법이다 정도로 약간 엄포를 놓는 상황인데 지금 그 보조금 여하에 따라서 미국 삼성전자의 기존에 세웠던 미국의 반도체 공장, 특히 파운더리 쪽이죠. 대부분 공장들이 투자 계획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좀 축소하거나 지연시킬지도 좀 연동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의 판매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 시장에 팔 거면은 관세로부터 좀 관세 리스크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제 선제적인 선포를 했던 것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존의 공장도 100% 가동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수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건 유리가 좀 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현대차와 같은 맥락에서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조금 축소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랑 향후 물량에 대한 이제 선수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을 수주하게 되면은 예정대로 이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금 지연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이죠. GDDR 젠슨 왕이 최고라고 찬사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GDDR7. 네, 부스 방문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단독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단독 공급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도 공급을 하고 있을 테니까 삼성전자 거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의도적인지 미처 확인 안 했는지 이제 한국 기업도 배제를 했었잖아요. 지난번 CES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뭐 확인이 되는 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긴 했는데, 근데 그 부스에 찾아서 사인했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미 HBM에 쇼맨십이다. 어프로브라고 사인했지만 그냥 그거는 정말 뭐 당시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 같고, GDR들은 이미 공급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최고다, 제품 좋다라는 것은 딴 고객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랑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엔비디아가 HBM에서 삼성전자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 정도는 시장에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거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그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또 경영 공백이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아마 시장이 또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서 이게 좀 기대감이 더 큰 건가 싶은 생각 좀 들고요. 그 이재용 회장이 혹시 복귀 컴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대표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갑자기 한종희 대표께서 이제 운명 달리 하시니까 그 공백을 누군가를 승진해서 올리기보다는 이종에 직접 가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일 것이라는 아마 시장의 기대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어떠한 신호를 준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 그 효과로 주가가 오늘 오르고 있는 거라면 뭐 단기간에 그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반반의 확률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자칫하면 상반기 내내 SK 하이닉스와는 이제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파운더리 쪽에서 여전히 적자일 거거든요.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에서 돈을 좀 더 벌더라도 분명히 깎아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체 DS 부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상반기에는 썩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의 주가 흐름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루 지나보면 좀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네,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하게 될지 삼성전자 끌고 갈, 네,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작년 이제 4분기 D램 낸드 시장 점유율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 봐도 혹시라도 중국 기업이 이제 점유율이 높아진 게 보이면 스코어보드 올라올 테니까 여전히 없었어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일각에서 일부 레거시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맞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 고객들이 아마 중국 로컬 기업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국산화 효과가 되는 거니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이제 대중국 이제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시장 점유율에서 아직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낼 만한 기업이 없다는 거는 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물량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그동안 이제 우리의 수출이 조금씩 감소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좀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내수가 안 좋았던 건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전인대를 거치면서 올해 5%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돈풀기 정책을 하겠다라는 어쨌든 시그널들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수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다시 이제 호황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 중국 기업들의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그냥 미미한 수준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HBM 제품이 이제 워낙 주력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반도체도 과거에는 우리 D램이었는데 이제 뭔가 수출 품목군이 좀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이면서 수출 상위권에 있는 순위 변동이 뭐 월별 분기별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사실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두 개로 아주 심플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름이 길어진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복합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는 제품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단순한 칩 구조보다는 뭔가 살짝 준 모듈의 형식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냥 비메모리 하나 딸랑 있던 것들이 거기도 약간 복합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네이밍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매출이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이제 저희들이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컴퓨터 부품으로 되는 것 중에 이제 디램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제 수출이 거의 50% 차지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들이 또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보다는 제품을 약간 뭐랄까 완제품은 아니지만 살짝 우리들의 패키징이 가미된 제품 쪽으로 무언가 이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진 효과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은 조금 분산되고 있거든요. 우리 고객 국가들이. 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확실하게 최근 2, 3년 동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더 이제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커 왔었잖아요. 이 시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자체에 대한 제재는 중국 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큰 우려는 없는데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이 됐었고 조금씩 그 부분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장비 반입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좀 불편해지는 거죠. 뭔가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서 한국 뭐 평택이나 이천에 있는 공장보다는 훨씬 더디게 지연이 된다든지 원하는 만큼의 물량만큼의 증가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이제 그 기업의 전략적인 위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지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거를 마냥 그냥 놔두면 이제 레거시 공장이 되는 거잖아요. 올드한 기술을 사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로컬 기업들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첨단으로 옮겨가자니 장비반이 어려운 특히 EUV 장비가 아예 못 들어가니까 지금 D램에서 EUV 장비가 머스트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D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이상 되는 스텝 중에서 6개, 7개 스텝 정도는 EUV 장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없이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정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공장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중장기적인 어려움인 것 같고 당장에는 HBM이라든지 이제 선단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제품하고 경쟁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는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빠르게 낮춰야 되는 어쨌든 선택이 아닌 이제 의무가 된 상황이 되는 것들. 그런데 대신 고객을 빨리 찾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기존의 고객에서는 빨리 떨궈져 나갔는데 새로운 고객을 대체할 고객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경쟁자인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는 이제 HBM4가 시장이 열리는 해라고 얘기들 하던데요. 지난해까지, 뭐 지금까지 HBM3에서 완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하이닉스에 뒤처졌었죠. 어떻습니까? 이 HBM4 삼성전자에서 뭔가 기회를 가져갈 만한 해가 될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바로 며칠 전 언론에 하이닉스 HBM4 샘플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쪽에. 물론 아직 양산 레벨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샘플 공급을 했다는 얘기는 샘플을 가지고 일단 콜 테스트를 진행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경쟁사 대비 몇 개월 먼저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콜 테스트를 먼저 몇 개월 이전에 하게 되면 아마도 HBM4가 들어가는 거는 블랙웰 울트라 이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초도 물량은 거의 하이닉스가 독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콜테스를 다른 기업들은 아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이 시작돼 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초도 물량을 전액을 어떤 A 기업이 차지하게 되면은 점차 물량이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엔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는 어차피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게 이제 작년과 똑같은 양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뭔가 HBM에 있어도 삼성전자가 전기를 마련해서 뭔가 반전의 역사를 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조금 약해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오늘 삼성전자 주가 오른 부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복잡하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하루 며칠 지나면 이유가 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외국인들이 또 어쨌든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왜냐면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주가 좀 하락을 전반적으로 보합인데 약보합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주요 이제 테슬라만 좀 많이 올랐고 그렇죠. 반도체 지수 필반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반도체 기업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네, 다 보시면 되고 떨어졌던데. 이제 뭐 애플은 또 반도체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IT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얘는 또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칩을 직접 만들지 그렇죠. 않으니까 나머지 직접 칩과 관여되는 기업들은 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한국도 오늘 좋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좀 배경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죠.